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2022년 제3회 상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입니다. 1번 다음 중 치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치환이라는 것은 바꾸기 해주는 기능이에요. 단어를 바꿀 수도 있고 문장을 바꿀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3번입니다. 단어는 바꿀 수 있어도 글꼴의 크기, 모양, 속성 바꿀 수 없다 그랬는데 바꿀 수 있어요. 글꼴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모양, 속성, 진하게 기울이기 등등의 속성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문서에 주제별 파일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파일링이라는 것 자체는요, 문서 관리에 있어서 문서를 빠르게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문서를 정리해주고 보관해주고 폐기하는 그런 것들을 파일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주제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어떤 문서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대중소로 정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가장 적합한 건 2번이에요. 품목별이라든지 물건별, 사업 활동이나 기능 이런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문서를 정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빠르고 서구적인 스타일,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가나다순, 명칭 순으로 많이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역별 문서 정리 파일링 시스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확장이 수월하고 업무 내용보다 번호로 참조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번호식 파일링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글꼴 구현 방식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글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웃라인 방식을 썼다. 높은 압축률을 가졌다. 통신을 이용한 폰트의 송수신이 용이하다. 자, 통신에 유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통신이라는 건 먼 거리로 이동하기 위한 거죠. 이럴 땐 오픈 타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포스트 스크립트 하게 되면요. 이것은 이제 인쇄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인쇄하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비트맵 그러면은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 울퉁불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트루 타입이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이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로요. 위지웍 방식을 썼다. 보이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걸 위지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트루 타입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공문서의 발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작성한 문서들은요. 공문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발신 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공문서는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줘야 되겠고요. 전자우편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로 발송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5번 다음 중 문서 파일링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문서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걸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때 개인이 점유하거나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문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뭐 서랍에 보관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본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6번 다음 중 문서 분량에 변동이 없는 교정부. 항상 교정부에 대한 문제는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서의 분량에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이번에는 변동이 없는 그런 교정규가 있는데요. 요거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자, 1번입니다. 요거는 글자 바로하기라고 해서 만약에 글자가 거꾸로 되었다. A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꾸로 된 거죠.
요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A로 변경해라 할 때 하는 걸 글자 바로하기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글자를 자리 바꾸기예요. 자리 바꾸기. 그래서 만약에 국어 사랑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 국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원래대로 또는 되살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수정을 하고 나서 이런 기호를 써주게 되면 원래 모양 그대로 돌아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다 문서 분량에 변동이 없습니다. 자, 1번 기억하시고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내어쓰기, 사이 띄우기, 그다음에 줄이기. 그러니까 문서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3번 같은 경우는 붙이기, 줄이기, 되살리기입니다. 되살리기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지만 이제 첫 번째 붙이기 같은 경우는 외려 문서가 분량이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하기, 내어쓰기,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는 요거는 뭐 문서 분량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삭제하기를 하게 되면 문서 분량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정 기호에 대한 기호의 모양과 뜻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글꼴을 변경, 문단의 모양 변경, 정렬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역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영역 지정을 하지 않고도 글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탕체를 도둠체로 바꾼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문단의 모양 변경,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줄 간격 이런 것들은 문단의 모양인데 이런 것도 커서만 위치를 하고요.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정렬, 왼쪽, 오른쪽, 중간, 가운데로 이런 것들도 커서를 그 문단에다 두고요. 문단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아니라는 거죠. 영역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고 커서만 위치하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출판 문화의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나열한 것. 자, 이것은 4번인데요. 제일 초창기에 우리가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목판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이런 것들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인쇄하는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글자에다가 글자를 사진을 찍어서 사진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출판, 컴퓨터를 이용을 한 거죠.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출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전자통신 원거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한 겁니다.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해서 전자통신 출판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는데요. 초창기에 우리가 썼던 활자, 사진, 전자출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전된 순서니까요.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자, 9번입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 놓은 것들을 업무 편람이다라고 합니다. 자, 업무에 대한 표준화나 전문화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지침서가 되는데요. 이 업무 편람에는 행정 편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편람이 있습니다. 자, 행정 편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사무 처리 절차나 기준, 뭐 장비 운영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각 업무 담당자한테 필요한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 절차나 기준, 장비 운용 방식, 또는 일상적인 근무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참고서, 이런 것들을 행정편람이다 라고 하고요. 이 직무편람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부서별 그 소관 업무,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걸 직무편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한글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글 코드는 크게 완성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형이 있고 유니코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2바이트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완성형은 주로 정보 처리용에 쓰인다 그랬는데, 처리용이 아니고 정보를 보내는 통신용에 이용하는 코드를 완성형 코드라고 하고요. 조합형 같은 경우가 정보 처리용에 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고 통신하는 업무 모두 사용하는 게 유니코드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문서 관리 원칙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 안에 이건 답이 있어요. 문서를 착오 없이 올바르게, 그럼 뭐겠어요? 정확성이겠죠? 그래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2번. 다음 중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장점이 아닌 것.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4번이 틀렸네요. 텍스트 문서를 이미지나 영상과의 별개로 관리한다. 전자문서기 때문에 별개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해서 이제 맞춤 관리가 가능한 것이 전자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저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컴퓨터의 그 주기억 장치에서 작성된 문서를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걸 저장 기능이다 라고 하는데요. 정답 4번입니다. 자동 저장 파일은 모두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다.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는 .txt고요. 자, 자동 저장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장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지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어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느냐, 워드 프로세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아래 한글이냐 MS 워드냐에 따라서 확장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전자출판 도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이북이라고 하죠. 컴퓨터와 이제 그 프린터, 고해상도의 프린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를 전자출판 도서라고 하는데, 좋은 기능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대량의 내용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가 쉽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공문서의 구성에서 결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공문서는 크게 두 문, 맨 위에 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명이라든지 기관명과 수신, 경유가 있으면 경유까지 쓰는 게 두 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표시해 주는 걸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내용, 붙임, 첨부물이 있을 땐 붙임까지 들어가고요. 이제 맨 밑에는 결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발신명이라든지 시행일자, 협조자, 뭐 전자우편 주소, 공개 여부 등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붙임 같은 경우는 이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두문하고 본문은 각각 뭐 2가지, 3가지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은 다 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 먼저 외워주시면 나머진 다 결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전자출판에서 기관의 로고 등을 문서의 배경으로 희미하게 표시해내는 기법. 그러니까 전자출판에서 보면 요즘은 이제 인쇄를 하게 되잖아요. 기관 같은 데 보면 희미하게 글자로 로고 등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걸 워터마크라고 하죠. 오버프린터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2번 하는 거예요. 배경색이 인쇄한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그 대상체에다가 한 번 더 인쇄하는 거. 오버 프린터. 렌더링 같은 경우는 뭐 2차원 이미지에다가 뭐 사실감을 넣어서 3차원 어떤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걸 렌더링 한다라고 하고요. 리터치.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미지에다가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형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리터칭이라고 합니다. 17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인데요. 출력 장치에는 플로터 프린터 요건 맞아요. 근데 이제 디지타이저 터치패드 요거 2개는 입력 장치입니다.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보기 1의 문장이 보기 2 문장으로 수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부호들. 자, 요거는 보기 1과 보기 2를 보시고요. 2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워드 프로세서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서의 작성, 편집이라는 글자가 더 들어갔네요. 이럴 때 추가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삽입기호를 이용해서 편집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인쇄 등을 할 수, 여기가 이렇게 사이 띄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를 다시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 띄우기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그랬는데요. 하드웨어가 아니고 이거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런 건 수정입니다. 소프트 이런 식으로 써주면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정답은 순서대로 나열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문서를 편집할 때 삽입, 삭제,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그 키보드에 보면 인서트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이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삽입과 수정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삽입은 밀려나는 거고요. 수정은 덮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가장 긴 키보드죠. 이거는 삽입 상태에서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한 문짝씩 삭제한다 그랬는데요. 스페이스바는 글자를 지우려면은요, 요거는 수정 상태에서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한 문자씩 삭제가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20번 워드 프로세서의 출력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인쇄에 관한 내용인데요. 1번입니다. 문서 편집 시 설정한 용지 크기를 인쇄 시 크기로 변경하여 출력할 수 없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를 처음에 만들 땐 기본적으로 A4라는 용지로 설정이 되어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인쇄할 때 B4라는 크기로 인쇄하고 싶다. 출력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 두 번째 과목 PC 운영체제 21번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바탕화면에 열려있는 현재 실행 중인 앱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잠금을 누르면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닫기 단추를 누른다 그랬는데요. 이 잠금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암호를 두었을 때 컴퓨터를 잠금 상태로 했다라고 하면은요, 암호를 넣어서 원래 형태대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해제하는 게 잠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앱을 종료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2번 그림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그림판이 있고요. 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색 1이 있고 그다음에 색 2가 있는데요. 마우스 왼쪽 단추로 그려주면 정경색이라고 해서 색 1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겠다 할 때는 색 2, 즉 배경색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지우개로 지우기를 하게 되면 색 1이 아니고 색 2인 배경색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자, 23번 문서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이 과목에서는요, 인쇄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정답 1번인데요. 프린터 아이콘. 우리가 현재 인쇄 중인 아이콘을 프린터 아이콘,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데, 요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인쇄 중인 문서의 이름 표시가 되고요. 소유자 표시되고, 인쇄 중인 포트 번호, 뭐 LPT1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이런 페이지 수 모두 표시가 됩니다.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4번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 같은 경우는 뭐 해커나 악성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때 알림 표시를 한다. 전자메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25번 윈도우즈 10에서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윈도우즈 정보라든지 뭐 응용 프로그램 정보 등 다양한 그런 윈도우즈에 대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레지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백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함부로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윈도우즈가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백업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REG EDIT 치게 되면 레지스트리로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 보면은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 눌러주게 되면 백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26번 윈도우즈 10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4번인데요. 하드 디스크에 공간이 부족하다. 그럼 디스크 드라이브 및 조각 모음, 드라이브의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고 했는데, 자, 공간이 부족하면 디스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조각 모음을 하는 건 속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의 시스템의 속도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27번 캡처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각형이나 창, 자유형 형태로
특정 화면을 그림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캡처된 화면은 뭐 PNG나 GIF, JPG 등의 그림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캡처된 내용의 글자 자체를 편집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8번 장치 및 프린터 창에 표시되지 않는 장치는 자, 장치 및 프린터에는요, 컴퓨터 연결된 모든 프린터, 이런 거 당연히 나와 있고요. 휴대폰을 연결하거나 디지털 카메라, 이런 휴대용 장치 연결해도 장치 및 프린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컴퓨터 케이스 내부에 설치된 장치 이런 것들은 장치 및 프린터에 나오지 않고요. 제어판에 보게 되면 요거는 장치 관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장치들에 대한 이름과 속성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29번 프린트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4번입니다. 공유된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공유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 특별하게 명령어를 내리지 않고도 인쇄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데요. 공유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30번 접근성 센터 창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접근성 센터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어떤 시각이나 청각, 이런 효과를 주어서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기능을 접근성 센터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작업은 2번입니다. 아이콘 및 알림을 숨기도록 설정한다. 자, 이거는 뭐 어떤 메신저가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이콘에서 표시돼서 알려주거나 이런 표시 설정인데요. 이런 거 숨기기 하기 위해서는요.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알림 표시줄이 있어요. 거기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1번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 메뉴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은 2번입니다.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큰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큰 아이콘, 보통 작은 아이콘은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목록이라든지 자세히 타일과 같은 것들은 아주 상세한 아이콘 보기 형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바탕화면에선 표시할 수가 없고요. 그 파일 탐색기 거기에서 보기 메뉴에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2번 도움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윈도우에서는 이제 그 도움말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요. 온라인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내용을 도움말에 직접 추가 못하고요. 추가하거나 수정은 안 돼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기, 하이퍼텍스트, 원격 지원 다 됩니다. 33번 로컬 디스크 속성 창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 압축 가능하고요. 디스크 검사, 조각모음, 공유 가능합니다. 정리도 가능해요. 근데 이 디스크 포맷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해야 되냐면 C 드라이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포맷이 있습니다. 속성창이 아니에요. 단 이 포맷 같은 경우도 현재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드라이브에서는 포맷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34번 작업 표시줄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3번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설정하면 작업 표시줄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있습니다.
자동 숨기기란 얘기는 작업 표시줄이 보이지 않게 숨겨버렸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표시되는 걸 자동 숨기기라고 하는데, 숨기기가 설정이 되어 있어도요, 작업 표시줄의 위치는 상하 좌우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35번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 폴더도 삭제된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워도 원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실행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K로 바탕화면에만 만들 수 있다. 자, 바탕화면에도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폴더에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양한 곳에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아이콘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콘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자, 왼쪽에 있죠. 왼쪽 아래에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6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설정 창에서 검색 데이터를 지우기 할 때 제공되는 목록으로 옳지 않은 것. 웹브라우저 중에서 이제는 엣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검색 데이터 지우는 항목에 보면 이제 다운로드 기록,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운로드한 기록, 그 다음에 들어간 사이트의 목록, 암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즐겨찾기 목록 같은 경우는 검색 데이터 지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즐겨찾기라는 항목에서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3번입니다. 37번. 윈도우즈 보안센터에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것, 이 자체를 방화벽이라고 하죠. 이 방화벽에는 하드웨어적인 방화벽도 있고요. 프록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방화벽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8번. 파일의 이름 바꾸기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2번인데요. 내 PC나 파일 탐색기에서 자, 홈 메뉴예요. 이제 간혹 이걸 뭐 편집 메뉴 이렇게 나오는데 편집 메뉴 없고요. 홈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한 다음에 새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F2 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F2 키를 누른 다음에 새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 아니면 이름에서 클릭, 더블 클릭이 아니고 클릭을 두 번 해서 새롭게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39번. 폴더나 파일의 복사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입니다. 공유된 폴더는 다른 디스크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이동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복사도 되고 이동도 되고, 공유된 폴더라고 해서요 뭐 복사 못한다 아닙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v4 속성에서 설정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TCP/IP 프로토콜 버전 4에는요 IP 주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 그 다음에 기본 설정 DNS 다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옳지 않은 건 4번인데요. DNS 서버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도메인을 이제 IP 주소로 변경해주는 서버의 주소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 해설이 틀린 거예요. 동적인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서버의 주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동적인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서버는 DHC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설명이 틀렸어요. 4번이 정답 4번입니다. 제3과목 PC 기본 상식 41번. 정보의 내용이 전송 중에 수정되지 않고 전달되는 보안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핵심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결점이 없다. 1번이 되겠습니다. 인증은 허가를 받는 거예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걸 인증. 기밀성이다. 이거는 이제 비밀을 유지해 주는 걸 기밀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접근 제어라는 것은요, 어떤 시스템 자원 이용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이것을 방지하는 걸 접근 제어다라고 합니다. 42번. 네트워크상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주소, 이것을 맥 주소라고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IP 주소,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그랬습니다. 물리적인 주소를 이용해서 논리적인 IP 주소로 변경해주는, 찾아주는 프로토콜은 리버스, 그래서 ARP입니다. 반대로요, 이 IP 주소를 가지고 맥 주소를 찾겠다. 그러면은 Address Resolution Protocol, ARP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랑은 반대의 기능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맥 주소를 IP 주소로 하겠다. 그러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는요, 시리얼 라인 인터넷 프로토콜, 그래서 전화선 등의 어떤 직렬 통신 회선을 이용해서 접속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그래서 간이망 관리, 망 관리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바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인데요. 이 자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객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분산 환경에 동작을 해주고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맞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멀티 스레드, 단일 스레드가 아니고요. 멀티 스레드를 지향을 합니다. 스레드라는 것 자체는요, 프로그램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단위인데, 이 스레드를 여러 개 실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자바 언어입니다. 44번. 망 네트워크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 자, 망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단말기를 모두 다 연결해 놓은 그런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메쉬형 망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할 경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태가 되겠습니다. 1번에 나오는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 및 확장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성형이라는 네트워크에 쓰는 특징이 되겠고요. 한 개의 회선에 통신의 선이 여러 개, 한 개의 통신의 선에 여러 개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모양은 버스형 형태가 됩니다. 그 분산 처리 시스템에 이용해 주는 건 트리형에 사용해 주는 네트워크 유형이 되겠습니다. 45번.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EEPROM은요, 이제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비발성 메모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의 처리 속도를 보완해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고속 버퍼 메모리, 그러면 이런 것들은 캐시 메모리라고 해요. 여기서 메모리에 대한 정의를 자주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정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EEPROM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기억 장치 맞고요. 그다음에 가상 메모리, 이것은 이제 보조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기법이고요. 램에는 SRAM과 D램이 있다.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인터넷상의 보안을 위협하는 유형. 자,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파밍. 스미싱의 발전된 형태로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파이웨이라고 그래요. 이 파밍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피싱 기법의 일종인데요. 사용자가 자신의 웹브라우저에다가 주소를 써. HTTP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를 잘 썼는데 이게 이제 가짜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이런 것으로 이제 정보를 훔치는 행위 그런 것들을 이제 파밍이라고 합니다. 47번 다음 중 CISC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CISC 방식과 RISC 방식이 있어요. 자, CISC 방식은 이제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많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구현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CISC 방식은 그 회로 구성이 간단하고요. 최소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CISC 방식은 레지스터가 작고요. 느리고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RISC 방식은 레지스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저가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버 이런 거 구축할 땐 RISC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CI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입니다. 자주 쓰이지 않은 명령어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고 자주 쓰이는 명령어만 간략화했다 그랬죠. 그래서 CPU의 성능을 높였다. 이거는 RISC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암호화 기법인 RSA 특징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우리가 그 암호를 하는 방식은요, 크게 비밀키 암호화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비밀키는 다른 말로요, 대칭키 암호화 방식,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DES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공개키 같은 경우는 비대칭키입니다. 암호화키하고 복화키가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가 있습니다. 자, 비밀키 같은 경우는 암호화 복화 속도가 아주 빨라요. 키의 크기가 작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처리 속도가 빠른 거예요. 공개키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 속도와 복화 속도가 느립니다. 키의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네,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제 RSA니까 즉 공개키에 대한 특징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2번입니다. 키의 크기가 작고 알고리즘이 간단해서 경제적이다. 이것은 이제 비밀키 알고리즘,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9번 전자우편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토콜. 자,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SMTP, 요거는 메일을 송신, 전자우편을 송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MIM이 요거는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이에요. 이것도 멀티미디어 데이터 송신할 때 사용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팝3 같은 경우는 전자우편에서 전자우편을 수신,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그래서 오류 메시지 제어 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전자우편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종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번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브로드밴드 ISD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을 쓰고요. 대역폭을 넓게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광대역이기 때문에 광 케이블을 이용하고요. 대신 이제 그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렴하진 않습니다.
3번에 나오는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해서 학교나 연구소, 뭐 회사 이런 걸 연결하는 통신망, 이것은 지금 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1번 해킹의 유형으로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가 패킷을 보고 계정이나 패스워드를 알아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니핑이라고 하죠. 스푸핑은 이거는 뭐 속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허가된 주소로 가장해서 웹사이트를 막 이동을 시킨 다음에 정보를 뺏어가는 그런 형태의 해킹 유형이고요. 훅스 이거는 이제 뭐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에 거짓 정보를 실어서 옮기는 그런 가짜 바이러스입니다. 드로퍼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바이러스 또는 뭐 트라이목마 이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서 시스템에 이제 바이러스를 설치하도록 해주는 그렇게 설계된 해킹 유형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보기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 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유형에 따라서 아날로그이냐 디지털이냐 이런 문제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특징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요. 어떤 그 코드화된 숫자나 문자를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산적인 딱딱 끊어지는 데이터를 이산적이라고 하고요. 반대는 이제 연속적인 자료인데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산적인 자료로 결과를 얻는 그런 컴퓨터를 디지털 컴퓨터라고 해서 일반 사무실이나 계산용에 사용해주는 범용 컴퓨터에 이용하는 컴퓨터를 디지털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특징만 골라준 건데요. 이런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이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필요한 데까지 이제 용이합니다. 그리고요. 비연속적인 데이터 계산에 이용을 하고요. 사칙 연산, 논리 연산에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1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53번 CPU에 있는 연산장치의 레지스터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런 문제도 크게 이제 뭐 연산장치인가 제어장치인가 그 레지스터를 이제 구별하는 문제와 그 레지스터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는 다 연산장치가 되겠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누상기 2개 이상의 수를 입력해서 이들의 합을 출력하는 논리회로 또는 장치. 합을 출력한다. 이거는 이제 가상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거 자체가 누상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반대로 나와 있네요. 데이터 레지스터는 주기억 장치에서 보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색인 주소 지정에 사용하는 레지스터. 이거는 색인 레지스터, 즉 인덱스 레지스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색인은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정보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방화벽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외부의 침입을 막는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즉 뭐 라우터 등을 이용해서 방화벽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즉 프록시 같은 걸 설정을 해서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55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Relation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RDMS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단위를 표 형태인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관계를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설정을 할 때는 1대1의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1대 다의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고 다대 다의 관계를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하관계로만 분류한다. 이것은 이전에 썼던 계층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썼던 방식이고요. 이 다대다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합니다. 56번 광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이제 통신 매체에는요, 유선 매체가 있고요. 유선 매체와 무선 매체가 있는데, 유선 매체에는 이제 꼬임선, 보통 전화선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이렇게 있는데, 가장, 이 대역폭이 넓고, 이제 그 리피터의 설치 간격도 넓은 그런 가장 좋은 매체는 이 광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서 대역폭이 넓습니다. 전송률도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적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57번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 OSI 7계층 기억하시면 좋은데, 자, 물대내 전세 표응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물리계층이 1계층입니다.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송계층, 세션계층, 표현계층, 응용계층. 1계층부터요. 7계층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자, 1계층 같은 경우는 장치 간에 물리적인 접속을 행해집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는 링크 설정 해갖고요. 링크를 확립해주고 유지해주고 전달해주는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계층마다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이 OS 환경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그 자체는 응용 계층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링크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58번 제어장치에 사용하는 레지스터로만 묶인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제어장치의 종류와 연산장치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어장치의 종류, 연산장치 종류 둘 중에 하나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이제 선택하기가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장치의 종류는 이제 3번 명령 해독기, 그래서 MAR, 그다음에 MBR,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하죠. 가상기나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레지스터, 누산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연산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59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자, 유닉스의 구성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커널, 유닉스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쉘, 요거는 이제 명령어를 해석하는 그런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해주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유닉스의 가장 핵심이 된다. 그러면 일단 답이 딱 나오죠? 정답은 커널이 됩니다. 그래서 부팅할 때 주기억 장치에 적재된 다음에 상주에서 실행한다. 하드웨어를 보호해주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각종 여러 가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커널이 됩니다. 쉘은 명령어를 해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명령 해석기라고 합니다. 이 IPC는 뭐 프로그램 간의 통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프로세스 자체는 이제 그 컴퓨터 내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 쉘은 이렇게 명령 해석기라고 하죠. 60번
다음 중 데이터 통신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분배기라고도 하면 사무실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를 연결한다. 자, 이런 건 허브라고 해요, 허브.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 장치죠. 이런 건 모뎀입니다. 전송 매체에 흐르는 신호를 증폭, 중계해주는 장치다. 이런 건 신호 증폭 장치, 리피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게이트웨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해주는 장치,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이것으로 상시 기출문제 3회 문제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